지연은 늘 성실했다. 아침 8시면 어김없이 시립도서관 문을 열고 책장 사이를 정돈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삶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했다. 10년 전 그녀는 도서관에서 사진 관련 서적을 뒤적이던 한 남자를 만났다. 성훈이었다. 그는 당시 무명 사진 작가를 꿈꾸던 청년으로 낡은 카메라 가방을 메고 도서관을 찾아왔다. 이 책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그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했다. 지연은 그 순간 무언가에 이끌렸다. 안정적인 일상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성훈의 거침없는 열정은 새로운 세계였다. 연애는 달콤했다. 성훈은 지연을 모델 삼아 사진을 찍었고 그녀는 그의 작품 속에서 자신이 특별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결혼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지연의 부모님은 다소 불안해했다. 작가라는 게 돈이 되겠니? 하지만 지연은 확신했다. 제가 뒷받침할게요. 성훈 오빠는 분명 성공할 거예요. 결혼 후 지연은 도서관 사서로 꾸준히 월급을 받으며 생활비를 책임졌다. 성훈은 작품 활동에 집중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다. 아이가 하나, 둘, 셋 태어나면서 경제적 부담은 커졌지만 지연은 참았다. 성훈의 꿈을 지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성훈은 점점 더 집안일에 무관심해졌다. 아이들 학교 준비는 물론 저녁 식사조차 함께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촬영이 늦어져서, 전시 준비가 바빠서, 핑계는 늘 그럴듯했다. 지연은 이해하려 애썼다. 예술가의 길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남편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다. 사랑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졌다. 지연은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결혼 생활일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불안만이 조금씩 커져갔다. 변화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다. 지연의 아버지 칠순 생신날 성훈은 요즘 촬영 일정이 빡빡해서라며 간단히 넘기자고 제안했다. 결국 동네 분식집에서 가족 식사를 했다. 떡볶이, 김밥, 순대. 메뉴는 소박했다. 성훈은 웃으며 말했다. 장인어른, 이런 게 진짜 맛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사람들 너무 허례허식에 치우친다니까요. 지연의 아버지는 쓸쓸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은 그 순간 가슴이 먹먹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서운함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을 탓하고 싶지 않았다. 그로부터 2달 후 성훈의 어머니 생신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성훈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우리 어머니 육순인데 제대로 해드려야지. 그는 고급 레스토랑을 통째로 예약했다. 친척 30여 명을 초대했고 생일 케이크는 특별 주문 제작했다. 당일 성훈은 정장을 차려입고 친척들 앞에서 연설까지 했다. 어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신 덕분에 오늘 제가 이렇게 사진작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성훈의 얼굴은 자부심으로 빛났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아이들 손을 잡고 웃는 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같은 생신인데 왜 이렇게 차별하는가? 친정아버지는 분식집, 시어머니는 고급 레스토랑. 성훈은 친정 부모님 앞에서는 간단한 게 좋다며 검소함을 강조하더니 자기 어머니 앞에서는 사치스럽게 굴었다. 이 모든 비용은 결국 지연의 월급에서 나갔다. 그녀는 항의하고 싶었지만 말문이 막혔다. 성훈이 내 어머니한테는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라고 말할 때 그의 표정에는 어떤 죄책감도 없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연은 조용히 물었다. 오빠, 우리 아버지 생신 때랑 너무 다르지 않아? 성훈은 운전대를 잡은 채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때는 바빴잖아. 그리고 장인 어른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시잖아.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지연은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걸 느꼈다. 성훈의 사진작가 커리어는 서서히 궤도에 올랐다. 지연은 그 과정을 온몸으로 뒷받침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도서관에 출근해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을 도맡았다. 성훈은 그 시간 동안 스튜디오에서 작업에 몰두했다. 지연은 자신의 취미생활을 포기했다. 책 읽는 시간도 친구 만나는 시간도 줄였다. 그녀가 아끼는 돈으로 성훈의 고급 카메라 렌즈를 샀고 전시회 비용을 댔다. 이번만 지나면 나아질 거야. 성훈은 늘 그렇게 말했다. 지연은 믿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성훈은 국제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그의 작품 도시의 그림자는 언론의 극찬을 받았고 여러 갤러리에서 전시 요청이 쏟아졌다. 인터뷰에서 성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제 아내 덕분입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 장면을 TV로 본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다. 성공한 후 성훈은 변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더욱 줄어들었다. 미팅이 있어서, 촬영 스케줄이 빡빡해서. 그는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다. 주말에도 전시회, 세미나, 네트워킹 행사로 바빴다. 아이들은 아빠 얼굴 보기가 힘들다고 투덜댔다. 지연은 이해하려 애썼다. 오빠가 바쁜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점점 외로움이 커졌다. 성훈은 SNS에 화려한 일상을 올렸다. 유명 인사들과의 모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해외 출장. 그 사진들 속에 지연과 아이들은 없었다. 어느 날 지연은 용기를 내서 물었다. 오빠, 우리 이번 주말에 아이들이랑 놀이공원 갈까? 성훈은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다. 이번 주는 힘들어. 전시 오픈식 있어.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일정이 꽉 찼어.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성훈에게 가족은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세계. 평범한 가정은 그에게 지루한 일상일 뿐이었다. 변화의 조짐은 작은 것들에서 나타났다. 성훈은 집에 돌아와도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미소 짓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지연이 누구랑 이야기해? 라고 물으면 일 때문에라며 얼버무렸다. 또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귀가하면서 향수 냄새를 풍겼다. 지연이 알던 그의 향수가 아니었다. 불안이 커졌지만 지연은 확신할 수 없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금요일 밤에 찾아왔다. 성훈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다. 평소보다 취기가 심했다. 소파에 주저앉은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지연아, 미안해. 지연은 물을 가져오려다 멈춰섰다. 뭐가 미안한데? 성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넌 이제 내 인생의 짐 같아. 그 말은 칼처럼 지연의 가슴을 찔렀다. 무슨 소리야? 성훈은 눈을 감은 채 이어갔다. 나 다른 사람 있어. 유나야. 갤러리 큐레이터. 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유나.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최근 성훈의 전시를 기획한 젊은 큐레이터였다. 예술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성훈은 그녀를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다.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지연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다. 언제부터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다. 한때 사랑했던 그 얼굴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성훈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말했다. 그건 내가 키워줘. 난 양육비는 줄게. 지연은 웃음이 나왔다. 비참하고 허망한 웃음이었다. 10년 동안 자신이 지켜온 결혼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성우는 침대에 쓰러져 코를 골았다. 지연은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깜빡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였는지를. 성우는 이미 오래전에 떠나 있었다. 다만 육체만 이 집에 남아 있었을 뿐. 지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전날 밤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행동했다. 지연은 조용히 물었다. 어젯밤에 한 말 기억해? 성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해. 그리고 미안하지만 진심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혼하자. 지연은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컸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대신 똑똑히 말했다. 좋아. 하지만 내 조건대로 할 거야. 지연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상담 과정에서 그녀는 성혼의 외도 증거를 제시했다. 카드 사용 내역,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꼼꼼히 모았던 자료들이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유리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연은 안도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자신이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됐다. 성우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다. 뭘 그렇게까지 해? 깔끔하게 끝내자. 하지만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빠가 먼저 배신했어. 내가 10년 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돈을 생각해봐. 법정 싸움은 치열했다. 성훈 측은 결혼 생활이 파탄난 건 양측 책임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성훈의 외도, 경제적 무책임, 가정 소홀.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연은 아이들을 돌보며 버텼다. 세 아이 모두 혼란스러워했다. 엄마 아빠랑 왜 안 살아? 지연은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다. 아빠가 다른 곳에서 살기로 했어. 하지만 엄마는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아. 아이들은 울었다. 지연도 함께 울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판결이 났다. 지연은 세 아이의 양육권과 재산의 절반 그리고 위자료를 받았다. 성우는 법정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한때는 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다. 판사가 최종 결론을 낭독할 때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슬픔보다는 해방감이었다. 긴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 이혼 후 지연은 새 아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공간은 넓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아이들 방 하나, 지연의 방 하나. 거실은 작았지만 햇빛이 잘 들었다.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빠듯했고 혼자 새 아이를 돌보는 것은 체력적으로 힘들었다. 하지만 지연은 견뎠다. 무엇보다 자유로웠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다. 남편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아도 됐다. 주말이면 지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갔다.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은 점차 밝아졌다. 큰아이는 엄마 요즘 더 행복해 보여라고 말했다.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엄마도 그래. 밤이면 지연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오랜만에 자신이 좋아하던 소설을 읽었다. 가끔은 일기를 썼다. 하루를 정리하고 감정을 정돈했다. 성훈과 유나의 소식은 가끔 뉴스를 통해 들렸다. 그들은 여전히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다. 전시회, 파티, 해외여행. SNS에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이 가득했다. 처음에는 마음이 쓰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은 무덤덤해졌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과 상관없는 세계였다. 그들이 행복하든 말든 지연의 삶과는 무관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아이들이 잠든 후 베란다에 나갔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몇 개 보였다. 지연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야. 내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이야.
과거는 아팠지만 그것이 지연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앞으로의 삶은 불확실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지연은 자신의 힘으로 서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 새로운 시작. 진정한 자유. 지연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